자,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이게 뭐냐면, 그니까, 이게 원래 없었거든요? 원래 없었는데, 작년에, 2019년에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가 직원이나 프리랜서를 쓰면 챙겨야 되는 게 제가 세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뭐죠? 원천세, 4대 보험, 그리고 지급 명세서. 이렇게 세 가지를 챙겨야 되는데, 여기에 이거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해가지고, 이제 챙겨야 되는 게 네 가지가 된 거예요. 작년부터 이렇게 돼서,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니 지금 이거 옛적에 만들어 놓은 이거 뭐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겠죠. 사업자가 챙겨야 되는 걸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걸 줄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저는 계속 해왔는데, 이걸 줄이기는커녕 지금 하나를 늘렸어요, 해야 되는 거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실 같이 얘기를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이걸 얘기하려면 사실 알아야 돼, 세금을. 그러니까 원천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지급명세서에 대해서도 알아야 이거를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알아야 되는 이유들이 많은데, 이런 이유에서도 우리가 세금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모르니까 그냥 사업자가 봉이에요. 이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진짜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아니, 공무원분들이 이제 열심히 만드신 제도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 좀 경우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사업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지키기가 너무 힘든 법이 아닌가. 너무 부담을 많이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그런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오늘 제가 PPT를 준비는 했는데 막 이렇게 뭐 열심히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여기 유튜브에 보면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채널이 있는데, 유튜브에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하고 국세청이라고 치면 그 국세청에서 만든 그 영상 2개가 나와요. 그게 이제 요게 작년에 처음에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만들었을 때 이제 처음에 만든 영상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올해 상반기분 제출하는 그 기간에 이제 올려준 영상인데, 요 두 영상에 있는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오늘 PPT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출처를 밝혀야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오늘 자료는 여기에 이 영상들의 화면을 캡처했다. 그리고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라는 게 만들어진 이유가 뭐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필요 없는 건데,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근로장려금이라는 거를 원래 1년에 한 번 주는 거를 2번 주기 위해서, 근로자들한테 하여튼 2번 근로자들한테만 주는 거 아니고 사업자들한테도 준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그거를 1년에 한 번 주는 거를 2번 주기 위해서 이제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이 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오늘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거는 요 영상에 있는 화면을 캡처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근로장려금이 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이해하려면 근로장려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뭐냐면, 그럴싸하게 혜택은 크게 지급은 빠르게 해놨는데, 일단은 근로장려금이라는 거는 밑에 있죠.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그러니까 좀 소득이 적은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 많이 했는데 소득이 너무 적으니까 이게 힘드니까 생활이, 근로장려금 해서 소득을 지원해주겠다라는 좋은 제도죠. 이런 제도 필요하죠. 부의 재분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자체는 뭐 전혀 불만이 없는데, 불만은 아니고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그러니까 근로장려금이라는 거는 이런 제도가 원래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이제 반기 신청이라는 게 작년부터 나온 거예요. 반기 신청이라는 게 왜 나왔냐면, 밑에 보면은 기존 장려금 제도는 당해년도 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다 보니까 소득의 발생 시점과
장려금을 받는 그 수급시점 간의 차이가 너무 커서 수급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효과가 작다라는 문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뭐 일을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1년 동안 벌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2020년에 돈을 벌었으면은, 소득을 만들었으면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에 2021년 5월 달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5월 달에, 다음에 5월 달에. 그래서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하면 그거를 이제 4달이 지나서 9월 달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내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받는 거였죠. 원래 제도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 맞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긴 해요. 올해 소득에 대한 그 지원금을 내년 9월에 받는 거니까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빨리 지급해주기 위해서 반기 신청, 반기 지급 이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좀 소득이 적은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자들한테 어떤 업무가 가중이 되는 거냐면, 이게 이제 가중이 됐죠. 이거 앞에서 설명드린 요걸 하기 위해서 사업자한테 이런 부담을 지우는 거예요. 2019년부터 신설된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제도. 이게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근로장려금 수령시기 요거 때문에 나왔다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 거를 내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받았다. 근데 이거를 올해 상반기 거를 8,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받고, 하반기 거는 내년 2,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받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빨리 받을 수 있다. 좋죠. 이런 거는 좋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라는 거를 내야 된다. 그래야 그 근로자들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걸 내야 된다. 근데 그걸 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건 바로 우리죠, 우리 사업자들. 근로자를 쓰는 사람, 그죠? 아니면 프리랜서를 쓰는 사람. 여기 보면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이게 뭐 자영업자죠, 뭐 자영업자, 사업자. 뭐 모든 기업이죠. 뭐 기업 포함해서, 뭐 하여튼 이거를 얘기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인 용어들을 알아야 되는데,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을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냐 미만이냐로 해서 일용근로소득, 상용근로소득으로 해서, 일용근로소득은 어차피 3개월에 한 번씩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기 때문에 뭐 여기 해당이 안 되는데, 원래 상용근로소득, 상용근로자들은 상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1년에 한 번 내잖아요.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이죠. 연말정산을 1년에 한 번씩 해주던 거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근로장려금을 1년에 한 번씩 너무 늦게 주니까 이거를 땡겨가지고 1월에서 6월 거를 우리가 7월까지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7월에서 12월 거를 1월 달까지 신고를 해라. 그 다음에 3월 달에 1년치를 한 번 더 신고를 해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기한 여기 있죠. 그래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0일. 그래서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땐 이거였는데, 이게 일정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1월에서 6월 지급분을 7월 10일까지, 7월에서 12월 지급분을 1월 10일까지로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빡빡하더라고요. 저도 하는데 너무 빡빡해가지고 말이 많았나봐요. 그래서 올해 이게 일정이 바뀌었죠. 그래서 1월에서 6월 지급분을 7월 31일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 달 말일까지예요. 그래서 7월에서 12월 것도 이제 그 다음 달 1월 31일까지 내는 걸로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조금은 나아졌는데, 근데 이게 되게 부담인 거예요. 왜냐면 원래는 우리가 직원을 쓰면은 그 직원의 월급 줄 때마다 원천세 떼가지고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해야 돼요. 우리 사업장에서 원천세를 얼마 걷었다 하고 신고하고 납부를 다 해야 돼. 그렇게 하고 나서, 근데 원천세 신고할 때는 누구한테 얼마 줬는지를 신고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 3월 달에 내가 1년 동안 우리 사업장에서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라고 이제 한번 제출을 하죠. 그게 이제 지급명세서 제출인데, 그걸 이제 1년에 한 번씩 했던 건데, 그게 연말정산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2번 더 하라는 거죠. 1월에서 6월에 지급한 거를 7월 달에 한 번 내고, 7월에서 12월에 지급한 거를 1월 달에 한 번 내고, 그 다음에 이제 1월에서 12월에 지급한 거를 3월 달에 한 번 내라. 일단 일이 많아졌고요. 또 어려운 게 뭐냐면, 1월에서 6월에 낸 그 숫자랑 7월에서 12월에 낸 숫자랑 3월 달에 낸 숫자랑 이거 합이 이거랑 또 맞아야 돼. 당연히 맞아야 되는데 일하다 보면 좀 틀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확하게 다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도 실제로 일하다 보면 부담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가산세도 있고 이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제출 내용은 뭐 요런 거, 소득자 인적사항하고 근무기간하고 지급금액 이렇게 제출하면 되고요. 제출 방법은 뭐 홈택스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안 하면 우리가 인건비 신고하는 그 지급 금액에, 미제출 금액에 0.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제출된 간이지급 명세서가 불분명할 때는 또 0.5%의 가산세. 불분명이라는 게 뭐 숫자가 안 맞는 걸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가산세 걔니까 해야 되는 건 늘어나고 가산세 낼 것도 늘어나고. 근데 그런 것보다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냥 대충 다 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불필요한 이런 업무가 너무 많지 않아요?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좀 효율적이지 않은 것,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런 인건비 처리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사업자가 직원한테 급여를 주면은 그냥 요즘 같으면, 그냥 요즘에 이렇게 막 전산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이러니까, 그냥 사업자가 만약에 직원한테 월급을 2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200만 원을 그냥 주고, 사업자가 직원한테 200만 원을 주고, 그냥 뭐 매달 신고하든 아니면 뭐 6개월에 한 번 신고하든 이렇게 나라에다가, 국세청에다가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줬습니다 하고 신고를 한번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서 누구는 얼마를 받았구나를 다 아니까, 뭐 이 사람한테 뭐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할 수 있을 거고, 이 사람의 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사람한테 받아야 될 뭐 소득세나 4대 보험료도 직접 계산해가지고 고지서 날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다 사업자가 계산하고 징수하고 이걸 신고하고 납부하고, 근데 이것도 다 따로야. 원천세 신고 따로 하지, 납부 따로 하지, 지급명세서 제출 따로 하지. 근데 또 지급명세서를 간이지급명세서라는 걸 또 제출하지. 이 숫자도 다 맞춰야 되지.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4대 보험 또 따로 계산해서 따로 맞춰야 되지. 진짜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괜히 직원한테 월급 줄 때도 200만 원 주는데 2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원천세 떼고 4대 보험료 떼면은 18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20만 원 더해가지고 그 보험료 내니까 실질적으로 220만 원 쓰는 건데, 180만 원 주고 220만 원 내고, 이거 4대 보험료 안 떼면 안 되냐고 막 이런 소리 듣게 하고. 이게 참 큰 회사에서는 뭐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냥 조그맣게 식당 하면서 직원 조금 쓰시는 분들은, 직원분들도 이런 인식이 없고, 이거를 챙기려고 해도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고, 이거 다 챙기기도 어렵고, 이거 세무사한테 맡겨도요 다 챙기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법 자체가 너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인건비 계산할 때 내가 뭐 우리 직원이 뭐 하루에 몇 시간 뭐 시급 얼마 해가지고 계산해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계산할 때 주유수당까지 다 고려해갖고 월급 계산한 다음에 내가 줄 때 이 사람의 소득세는 얼마인지, 이 사람의 4대 보험료는 얼마인지 내가 다 계산해가지고 그거 다 떼가지고 그거 나머지 주고 이거를 제출하고 막 신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제도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런 게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지금. 간이지급 명세서라는 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갑자기 뭐 정치 얘기 막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뭐 정당이 어디고 뭐 집권당이 어디고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제도가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야 이런 게 좀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막 일이 많아서 불평인 걸 떠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회 전체적인 효율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준비를 좀 해봤고요. 뭐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라기보다, 일단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라는 게 새로 나왔고, 이거를 우리가 꼭 챙겨야 되고, 안 챙겼을 때는 가산세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야 되니까, 이 내용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인지 같이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